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명해 드릴 거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어제 제가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강조했잖아요. 그죠? 이건 무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A는 10, 그 다음에 B는 20, 뭐 이런 식의 코드가 있다 했을 때, 내가 A라는 변수에 10을 담지도 않았는데 요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거나, 또는 얘가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얘가 먼저 실행되고 이 위에 있는 게 실행되는 게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드가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가고 B라는 변수에 20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코드를 뭐 하고 싶냐면 어떤 조건을 건다거나, 그 다음에 코드를 반복시키고 싶다거나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제어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어떤 코드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조건을 거는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age는 20이라 했을 때, 자, age는 20이라 하면, 자, age가 뭐예요? 나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20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성인 나이를 몇 살 이상이라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20살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죠? 성인 나이는 20살 이상을 우리가 성인 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보통. 그래서 여기다가 성인입니다라고 쓸 거예요.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미성년은 당연히 이제 뭐 20살 미만, 미성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F5 해가지고 딱 실행하면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출력될까요? 아니면 성인입니다라는 말이 출력될까요? age라는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출력될까요? 둘 다 출력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출력될까요? 당연히 둘 다 출력되겠죠. 그죠? 코드는 제가 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한테 야, age는 20살이니까 20살은 성인이니까 너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성인입니다 출력해. 컴퓨터는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컴퓨터는 내가 작성한 대로만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20살이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다 하더라도 얘가 성인 나이인지 미성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성인 나이야. 그러면 age가 20살 이상일 때는 성인 나이니까 그 성인 나이에 맞춰서 출력을 해줘. 또는 age가 20살 미만일 때는 미성년이니까 미성년에 맞게 이제 코드를 출력해줘 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 조건문을 어떻게 거냐? 자, if라고 쓰시면 되고, 자, if라는 거는 만약에 뭐뭐 한다 뭐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 안쪽 if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한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식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비교연산식 배웠죠. 그죠? 뭐뭐 이상, 뭐뭐보다 크다, 뭐 또는 뭐뭐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age는 20살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조건식을 부여하고요. 얘를 조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콜론을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합니다. 콜론을. 뭐 이런 식으로 띄어쓰는 경우도 있는데 띄어쓰지 마시고 붙이세요. 보통 실무에서는 이렇게 다 붙여서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age가 20살 이상일 때 제가 원하는 건 뭐다? 이 성인입니다라는 말이 출력되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네 번째 라인 여기서 이 프린트 앞에다가 탭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탭.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코드가 요걸 이제 조건문이라는데 요 조건문 안에 종속되어 있는 코드다라는 걸 우리가 파이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써면 이거는 코드가 3번, 4번 두 덩어리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코드가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조건문이라는데, 자, 조건문을 쓰실 때는 if 그 다음에 조건식 콜론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문이라는 거는 언제 실행된다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썼을 때 age가 20이라면 얘는 뭐예요? 얘는 변수인가요? 값인가요? 제가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건 변수라 했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 했을 때 얘는 그걸 변수예요? 값이에요? 그냥 20이죠. 그죠? 20이랑 똑같은 거죠. 값. 그죠? 그러니까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실행 결과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실행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비교연산 했을 때 실행 결과값이 뭐예요? true 또는 false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면 뭘로 변한대요?
true로 변환된단 말이야. true. 이런 식으로. 그러면 true인 경우에 뭐가 된다? 이 성인입니다라는 문구를 뭐한다? 출력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성인입니다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값을 바꿔볼게요. 15라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15죠? 그럼 15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거짓이죠. 그죠? 거짓이기 때문에 얘 내용물이 출력된다 안 된다? 당연히 거짓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된다. 즉 조건문은 조건식이 true인 뭐다? 경우에만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거짓인 경우에는 실행이 아예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기를 20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 미성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에이지가 20살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이니까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씩 돌아다니면 강사님 이렇게 붙여놓고 강사님 코드가 실행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강사가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 보시고 맞아 강사님이 들여쓰기 하라고 말씀했지 들여쓰기를 또 과도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한 칸, 그러니까 탭 한 칸만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지가 20살이라 했을 때 얘가 20이죠. 그럼 20은 20보다 뭐예요? 작다. 그러면 작다라 했으니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예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작지 않잖아요.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조건식의 결과가 뭐다? false니까 당연히 미성년입니다가 안 나오겠죠. 보이죠? 성인만 나오는 거. 그러면 제가 이걸 15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0으로 바꾸는 순간 에이지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라 했을 때 얘는 뭐예요? 거짓이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얘는 15는 20보다 작다. 맞는 말이네요. true니까 당연히 뭐가 나온다? 미성년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조건문은 몇 개의 덩어리의 조건문일까요? 총 2덩어리의 조건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번째 2덩어리 해가지고 2개의 덩어리의 조건문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 2개의 조건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실행되고 있는 걸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둘 다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둘 다 실행된다고 강사가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강사가 얘기했으니까 맞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두 번 실행되는지를 알고 넘어가야죠. 그죠? 자, 컴퓨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코드를 실행하면 파이썬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코드를 첫 번째 코드를 딱 읽어드려요. 물론 얘부터 실행이 되겠죠. age라는 값에 여러분들이 20이라는 값을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쭉 실행하면서 뭐예요? 여기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서 이 코드를 딱 실행시켜줍니다. 실행했을 때 age가 20인데 그럼 20은 20보다 크거나 작다 했을 때 같네? 그러면 참이네? 그럼 성인입니다를 출력해줘야겠구나 해가지고 얘가 일단 실행이 됩니다. 요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째 라인에서 또 와가지고 체크를 해서 뭐다? 20살은 20보다 작네? 이건 거짓이네? 그러면 얘를 뭐다? 출력을 안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개의 조건문이 둘 다 실행되고 있고 다만 얘가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뭐다? 출력이 안 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둘 다 실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때 작성했을 때 이게 잘못된 코드냐? 아니에요. 잘못된 코드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결과가 뭐예요? age라는 변수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 둘 중에 하나의 코드를 출력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지선다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 했을 때 CS라 했을 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라 했을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시간적인 측면이 있는데 속도, 그러니까 코드의 실행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되는 거지 실제로 뭐 밀리퍼세컨드 해가지고 엄청나게 소수점까지 따지고 보면 조금 느리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못된 코드냐?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두 개의 조건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대요. 보기에 따른 나이대를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대요. 자, 그러면 age라는 변수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일단 1번 보기 10대 그 다음에 2번 보기 20대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뭐 30대 이상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푸는 거라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 문제를 우리가 푼다고 했을 때 보기에 따른 나이대를 골라달라 했을 때 age라는 변수에 10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1번, 2번, 3번이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1번, 2번, 3번 순으로 풀어요. 2번, 1번, 3번 순으로 풀어요. 3번, 2번, 1번 순으로 풀어요. 문제 풀 때. 뒤에서부터 푸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그죠? 보통 1번, 2번, 3번 순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문제를 풀지 뭐 중간부터 뭐 2번, 1번, 3번 순으로 풀고 뭐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잘못됐다, 뭐 이렇다 말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1번, 2번, 3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라 했을 때 시험 문제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시간은 뭐예요?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ge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1번으로 내려와서 1번 문제를 보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냥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1번이 딱 복잡한 수학 문제를 막 풀었어요. 자, 풀었더니 10대라는 결과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10대 결과 딱 체크하고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2번, 3번 굳이 체크할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2번, 3번이 굳이 체크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1번 정답인 거 여러분들 확신했는데 내가 굳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봅시다. age가 10이 아니라 20으로 바뀌었대요. 20.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20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 age가 20이네요. 자, 그러면 자 10대, 20대, 30대 했을 때 당연히 자 1번은 풀어봐야죠. 그죠? 1번은 풀어봐야지만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번이 아닌 거 확신했으면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2번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번으로 내려왔더니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자, 2번 풀었더니 20대가 맞는 것 같아요. 자, 2번 체크하고 당연히 3번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당연히 문제 체크할 필요 없죠. 미련밖에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2번 맞는 거 알았으면 굳이 3번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3이래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1, 2번 당연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삼지선다를 했을 때 1, 2번이 정답이 아닌 거 여러분들 확신했으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미련맞게 내가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 있나요? 없죠. 그죠? 체크할 필요 없잖아요. 시간 부족해 죽겠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1, 2번 아닌 거 알았으면 정답은 몇 번밖에 될 수밖에 없다? 3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지선다라 했을 때 자 1, 2번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age라는 수가 뭐래요? 20이래요. 그죠? 그러면 20이라 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조건문은 참이에요. 무엇이요? 참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참이기 때문에 성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성입니다. 자, 그러면 2번 굳이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1번이 이미 우린 정답인 거 알았는데 굳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해서 뭐예요? 근데 컴퓨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썬 코드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하고 있다?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예를 들어서 20이 아니라 내가 10으로 바꿨대요. 자, 10으로 바꿨으면 당연히 뭐예요? 1번 정답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1번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열심히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드는 뭐다?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이걸 알려드릴 건데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0번째 라인 앞에다가 간단해요. 그냥 EL이라고 붙이는 게 끝입니다. 자, EL이라고 붙여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두 개의 덩어리였던 조건문이 몇 개의 덩어리로 뭉쳐지냐면 하나의 조건문으로 뭉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코드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EL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고 더 이상 두 개의 덩어리, 두 덩어리의 조건문이 아닌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진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좋은 점은 뭐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이 정답이면 2번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했죠? 그죠? 자, 그 구조가 바로 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이 정답이네? 그러면 얘는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1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 버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위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짠 거보다 위에 이제 두 덩어리의 코드를 짠 거보다 이게 조금 더 빠른 코드로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런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죠? 1번 아니면 당연히 2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1번이 아니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편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최종적인 형태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넣지 않고 else라고 넣는 게 끝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2번이 정답인데 2번 굳이 계산할 필요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번이 정답이래요.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계산할 필요 없이 당연히 뭘로 빠져나온 거예요? 미성년입니다. 요 녀석으로 빠져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최종 형태로서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if, elif, 그 다음에 else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조금 더 풍부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시를 조금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age는 10이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age grade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면 0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뭐 할 거냐면 만약에 age가 10살 미만이다 라고 한다 했을 때 age grade라는 변수에다가 그냥 0을 넣어달라 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ge가 자, 우리가 10살 이상이고 그 다음에 20살 미만을 우리가 몇 대라고 해요? 보통 10대, 20대, 30대 중에 10살 이상 20대 미만이니까 뭐예요? 그죠? 10대잖아요, 10대. 그죠? 10대. 10살 이상. 그 다음에 20대 미만을 우리는 뭐다? 10대라고 하니까 age grade라는 변수에다가 뭘 넣어달라? 10을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거 안 따라주셔도 됩니다. 코드 쓰는 시간 드릴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 30, 그 다음에 얘는 20대, 그 다음에 여기는 30, 그 다음에 40, 얘는 30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0, 30이 아니죠. 40이죠. 40, 50, 40대. 자, 이 밑에 있는 건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을 때 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살 이상, 그 다음에 30대 미만, 그 다음에 30살 이상, 40대 미만, 40살 이상, 50대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프린트해서 age, 제가 여기다가 fstring 써가지고 대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ge grade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10대입니다, 20대입니다, 30대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제가 20 넣으면 실행했을 때 20대입니다 나오는 거고, 30 넣으면 30대입니다. 그 다음에 40 넣으면 40대입니다. 즉 내가 어떤 나이를 입력하냐에 따라서 그 입력한 나이대에 맞는 뭐예요? 나이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하나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age라는 변수에 5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50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여기 지금 조건문에 50이라는 값이 해당할 수 있는 조건문이 있나요? 없죠? 그죠? 지금 통과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age 값이 뭐냐에 따라서 age grade라는 변수를 계속 바꿔주고 있는 중인데, 이 50이라고 값을 넣는 순간 어떤 조건문에도 이제 해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age grade는 뭘로 보존된다? 마이너스 1로 보존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대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대입니다 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만약에 age라는 그레이드, age grade라는 변수가 마이너스 1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50대 이상입니다 라고 쓸 거예요. 50대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se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만나면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50대 이상입니다가 출력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5살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5살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해당하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age가 10살 미만이기 때문에 age grade라는 변수가 뭘로 바뀐다? 0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0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행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0대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지선다잖아요. 얘가 지금 참이면 얘가 참이면 지금 여러분 실행했을 때 50대 이상이 나오고 있지만 얘가 참이 아니면 얘가 출력이 안 되고 얘가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자, 참고로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또 쓸 수 있는데 이런 걸 중첩 조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만약에 age grade라는 변수가 0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10살 미만 아동입니다. 아동입니다 라고 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부적으로 else 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else로 일단 처음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age grade가 만약에 또 0이다? 그러면 10살 미만 아동입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코드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뭔가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조건문을 작성할 때 조건문에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조건문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됩니다.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조건문을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양립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면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 즉, 2개 이상의 정답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이에요. 여러분의 조건문을 작성했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인풋 값에, 내가 입력한 그 어떤 값에 의해서 결과가 2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잘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기에 따른 여러분의 값을 이제 입력을 했을 때 뭐 age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통 여러분들 2개 이상 고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당연히 몇 개예요. 정답 하나잖아요. 그죠? 무조건 정답 하나죠. 그 마찬가지로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조건문의 결과가 2개 이상 나와버린다? 그건 문제를 여러분들이 코드 자체를 잘못 작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문의 조건은 반드시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걸어줘야 된다. 즉 복수개 정답을 가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게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else를 이런 식으로 지울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지우게 되면 코드가 조건문이 몇 개의 덩어리가 되냐면 여기만 보세요. 위에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 지금 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 2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드가 돼버리면, 자,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얘는 상관없지만 제가 여기다가 50이라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결과가 2개가 나와버립니다. 보이시나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가 2개 이상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조건문의 조건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 그 규칙, 그 룰을 뭐다? 깨버린 거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조건문의 결과는 하나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결과가 하나만 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냥 여기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el이라고 이런 식으로 붙이면 끝인 거죠. 자, 아까 제가 조건문은 어떻게 쓸 수 있다 했어요? if, elif, else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age grade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가 참이면 50대 이상입니다 라고 출력해주고 얘네 둘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고, 얘가 만약에 거짓이래요. 그러면 두 번째를 체크하겠죠. 두 번째에서 만약에 0이래요. 그러면 얘가 참이니까 10살 미만 아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해주는 거고, 만약에 1, 2번 정답이 다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 else에다가 가끔씩 계산식 넣는 분들 계세요. 계산식 넣지 마세요. 그 잘못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지만 조금 아름다운 코드를 여러분들이 갖출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조건문을 아름답게 작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질문 하는 분들, 제가 예시를 그냥 이렇게 드렸더니 선생님 위에 거는 왜 else로 안 묶습니까? 제가 일부러 안 묶은 겁니다. 묶어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안 묶은 거니까 제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요거다, 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여러분들 작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if라고 쓰시고요. if.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조건식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식 쓰고 콜론. 참고로 조건식을 이런 식으로 소가로로 감싸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 소가로로 잘 감싸진 않습니다. 감싸도 되고요. 감싸지 않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문이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그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실행이 되는데, 반드시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프린트를 쓰던 뭘 쓰던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고 코드를 쓰게 되면 실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걸 주의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